안녕하세요. 행복씨앗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교재 186쪽에 있는 재무제표를 보는 역발상에 대한 부분과 또 그리고 교재 199쪽에 있는 기본적 분석의 역이용이라는 부분을 묶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번 시간까지 기본적 분석에 대해서 잠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현금 흐름표를 중요시해서 또 그리고 현금 흐름과 연관지어서 회사 최고 경영자의 생각을 읽어낼 수 있다면 앞으로 이 회사가 어떤 방향으로 발전을 할 것인지 또 그리고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는지를 충분히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장기적으로 투자를 하고자 할 때는 회사 경영자의 의도대로 회사가 만들어져 가고 있는지를 잘 살펴본다면 또 그리고 회사의 경영자가 하는 말이 충분히 실행 가능한 일인지를 곰곰이 따져본다면 좀 더 장기적인 안목에서 투자도 계획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좀 더 실질적으로 기본적 분석을 어떻게 이용을 하면 좀 더 승률이 높은 주식 투자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기술적 분석과 연관지어서 기본적 분석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그림과 함께 요약을 해드리면 기술적 분석 같은 경우는 주가와 거래량의 모든 여러가지 보조 지표들이 종속이 되어서 나타납니다. 따라서 이제 주가가 상승을 하고 또 뭐 주가가 상승한다고 해서 거래량은 상승할 수도 있고 하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주가가 상승하고 거래량이 늘어나게 되면은 거의 모든 보조 지표는 매수 또는 이제 과열 신호를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그림이 예쁘다고 표현하는 것처럼 차트가 굉장히 보기 좋고 들어가고 싶죠. 매수하고 싶고 사고 싶은 생각이 들게 되어 있어요. 또 그리고 이제 반대로 이제 주가가 하락을 하면 거래량 역시 뭐 주가 하락에 따라서 상승할 수도 있고 하락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주가가 하락을 하게 되면 거의 모든 보조 지표는 매도 내지는 침체 신호를 발생을 시키게 됩니다. 기술적 지표를 다룰 때 핵심은 바로 주가하고 거래량이 어떻게 움직이는가에 따라서 여러가지 보조 지표들이 종속적으로 움직인다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이해를 하고 계셔야 합니다. 기본적 분석 같은 경우도 기술적 분석과 유사한 움직임을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여러가지 어떤 기본적 지표와 관련된 내용들이 결과적으로 기업의 매출액 아니면 뭐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실적에 종속이 되어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제 기업의 실적이 증가를 하게 되면 모든 기본적 분석의 지표는 긍정적인 신호를 발생합니다. 재무제표도 개선이 되고 매출액도 상승을 하게 되고 또 실적과 연관지어서 목표 주가를 산정하게 되면 목표 주가 역시 높이 상향 조정이 되어서 잡을 수도 있습니다. 또 그리고 이제 반대로 실적이 하락을 하게 되면 거의 모든 기본적 분석 지표가 이제 부정적인 신호를 발생을 시키거든요. 그래서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내용을 잘 이해를 하시면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좀 더 쉽게 방향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요약해 드리면 기술적 지표는 주가와 거래량에 종속되어서 움직여진다. 또 기본적 분석은 실적이란 것에 종속이 되어서 표시가 된다. 이런 것을 잘 이해를 한번 기본 바탕으로 깔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에다가 몇 가지 좀 더 이해를 해야 될 부분이 세력들의
포트폴리오에 주목을 하자라는 이제 제목을 제가 달아봤습니다. 자, 요게 무엇인가 하면 각 투자 주체별로 주식 투자하는 입장이 서로 다릅니다. 개인 투자자의 입장에서 주식 투자를 하는 것, 또 그리고 세력의 입장에서 주식 투자를 하는 것, 또 회사 주인의 입장에서 주식 투자를 하는 것, 또 같은 세력이다 하더라도 배당 투자를 위해서 아니면 경영권 확보를 위해서 주식 투자를 하는 것, 시세 차익을 위해서 주식 투자를 하는 것, 이 전부 다 달라요. 그래서 이제 거의 시세 차익의 목적으로 주식 투자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집중적으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면, 세력의 입장에서 세력들은 자신의 돈으로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과적으로 세력의 돈도 개인 투자자들의 주머니에서 나온 돈입니다.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직접 자신이 자기가 주식 투자를 하기 때문에 움직이는 돈이 이제 소액이지만, 세력들은 그런 개인들의 돈을 모아서 큰 뭉치로서 덩어리로서 투자를 하기 때문에 이제 규모가 커지게 되는 것인데, 세력들이 주식 투자를 할 때는 자기 돈이 일단 아니라는 점이죠. 그래서 자기 돈이 아닌 돈을 받아서 이제 투자를 간접 투자 형식으로 투자를 하기 때문에 자기가 투자를 한 어떤 결정에 대해서 어떤 투자를 하신 분들에 대해서 납득을 시켜줘야 되는 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펀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 펀드가 이번에 포트폴리오를 조정을 했는데 이런 이유에 의해서 우리가 포트폴리오를 조정했다. 최근에 뱅가드가 한국을 떠난다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준으로 잡는 지수가 수수료 문제 때문에 바뀌었다. 그래서 우리 그쪽 지수를 기준으로 했을 때 한국 시장의 투자 비중은 얼마밖에 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그간 한 어느 정도 투자를 했는데 기준이 바뀌었기 때문에 비중을 줄여 나가야 된다. 이런 명분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남의 돈을 받아서 투자를 하기 때문에 세력들은 투자자들을 납득을 시켜야 합니다. 그냥 우리 개인 투자자들의 입장에서는 납득시킬 만한 근거가, 자기 스스로를 납득할 만한 근거가 이 수급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면, 이 주식은 외국인들이 평균 단가가 얼마고 현재 손해를 보고 있는데 현재 주식을 매수하고 있다. 따라서 외국인들이 현재 손실을 보고 있는 것이 어느 정도인데 앞으로 적어도 어느 정도까지 주식이 상승을 해야 세력들은 손해를 만회를 할 수가 있다. 따라서 나는 외국인들이 그동안 투자한 돈을 담보로 잡고서 이 주식을 한번 투자해 보겠다는 이런 이제 근거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세력들은 개인과 그런 논리로서 근거를 펼 수가 없습니다. 이 종목에 수급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는 이 종목을 투자를 했습니다 라는 근거를 제시하기가 어렵거든요. 앞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듯이 주식이란 것은 낮은 가격에 사서 비싸게 팔아야 되는데, 우리 개인의 입장에서는 이제 그런 투자가 가능하지만 세력들은 자신들이 물량을 매집을 해서 자신들이 스스로 주가 부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앞서 개인들과 같은 논리로서 접근하기는 힘들죠. 그래서 이제 세력들이 접근을 하는 주식 투자를 하는 논리는 바로 이제 투자자를 납득을 시키기 위해서 기업의 실적을 이제 중요시 여깁니다. 이 기업은 현재 실적이 어느 정도이고, 또 지금 재무제표나 아니면 여러가지 회사 상황을 봤을 때 어디에 공장을 증설을 한다, 또 아니면 기업 환경이 어떻게 변화가 되어서 앞으로 이 기업의 매출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된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업을 선택을 했고 이 기업에 투자를 했다라고 해야 투자한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그 근거를 제시를 할 수가 있어요. 따라서 이제 기관 투자자들은 굉장히 기업의 실적에 주목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개인하고 입장이 조금 다르죠. 그래서 이제 이런 면을 이래 바라보면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주식 투자 굉장히 쉽게 하고 있는 거예요. 기관 투자자들은 남의 돈을 운영을 하기 때문에 뭐 투자자도 이해를 시켜야 되고 또 스스로 매매해서 수익도 내야 되고 해서 굉장히 좀 힘든 주식 투자를 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뭐 항상 제가 드리는 말씀이지만 개인 투자자로 주식 투자를 하는 것을 굉장히 행복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물론 개인 투자자가 왜 돈 못 버냐라고 이야기하면 답은 하나지 않습니까? 실력이 없으니까 돈 못 벌지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자, 일단 세력들의 포트폴리오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주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실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세력들의 포트폴리오가 언제 변화가 되느냐, 바로 세력들의 포트폴리오는 기업의 실적이 발표되는 시기에 변화가 됩니다. 그거 당연한 거잖아요. 기업이 실적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해서 우리가 그 회사 주식을 보유를 했는데 우리가 생각했던 만큼 실적이 나오지 않았다 이거죠. 그런데 계속 그 주식을 우리가 보유를 해 간다면 그 투자자들 어떻게 납득을 시키겠어요? 당신 비리 있는 거 아니냐라고 달라들었을 때, 아니 저는 이 주식이 그냥 좋다고 생각해서 들고 있었어요 라고 이야기할 수 없잖아요. 처음에 그 주식을 매수를 했을 때 내건 명분이 이 기업의 실적이 증가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내가 보유를 했다고 분명히 밝혔는데 다음 분기에 실적이 안 좋게 나왔다 이 말이죠. 그런데 내가 그 주식을 계속 보유할 명분이 있겠는가? 그래서 그때 이제 명분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그 주식을 팔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업들의 실적이 보통 이제 뭐 1분기 실적 1월에서 3월의 실적이 뭐 4월 1일 날 정확하게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 계산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는 뭐 1월, 4월, 7월, 10월 이렇게 잡아 놓는데 뭐 실적 발표를 좀 더 한다면 좀 걸쳐 있어요. 뭐 한 빨리 실적이 발표되는 회사도 있고 좀 늦게 실적이 발표되는 회사도 있는데 보통 뭐 1분기 실적은 4월 한 15일부터 해서 5월 15일까지 요 사이에 발표가 되겠죠. 그럼 그 시기에 기업들이 어떤 실적을 내놓는가에 따라서 세력들은 그 주식을 계속 보유할 명분을 얻을 수도 있고 아니면 더 이상 이제 보유할 명분을 잃게 되어서 그 주식을 매도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세력들은 이렇게 이제 1년에 한 4번 정도의 포트폴리오 조정의 시기를 거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할 때 개인 투자자들이 뭐 20일 이동 평균선 아니면 뭐 한 달 단위로 어떤 때는 뭐 스윙으로 해서 4, 5일 단위로 이렇게 매매를 결정짓는데 그거는 좀 논리에 맞지 않는 거죠. 우리가 개인 투자자들이 돈을 버는 방법은 그냥 돈이 많은 세력들의 매매를 추종을 해서 그 추세를 따라갈 때 돈을 벌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개인 투자자들의 포트폴리오도 1월과 4월, 7월, 10월 이때 이제 바뀌어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논리에 맞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주식 투자를 할 때 조금 바빠야 되는 시기는 각 기업들의 실적이 발표되는 시기에 어떤 실적을 발표하였고 또 우리가 뭐 수급 분석을 하기 때문에 이때 수급적인 변화가 어떻게 되었는가 요때만 바쁘면 돼요. 그 나머지의 시기는 거의 뭐 통상적인 상황이거든요. 뭐 간혹 가다가 뭐 기업에서 뭐 아주 특별한 일이 발생이 되어 가지고 뭐 중간에 어떤 크게 매매를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이 될 수 있지만 통상적으로는 1월, 4월, 7월, 10월
이때 개인 투자자들도 포트폴리오를 한번 조정해 보는 그런 시기가 되어야 됩니다. 또 이때 바빠야 되는 거고, 그래 이때 이제 세력들이 계속 물량을 보유를 하고 기업 실적도 괜찮게 나왔다면 나도 이제 추가 매수 내지는 신규 진입도 고려를 해봐야 되는 거고, 이렇게 이제 순응해서 그러니까 순리에 맞도록 이래 주식 투자를 해야 되는 것이 사실은 정석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래 이제 세력들이 포트폴리오 조정 시기에도 생각보다 이제 실적이 잘 나와서 매도하지 않고 계속 들고 간다면, 예를 들어서 1월 달에 1분기 때 실적이 발표되는 것을 보고서 세력들이 샀다 이 말이죠. 그럼 2분기 실적 발표를 보고 생각보다 실적이 괜찮네 해서 계속 들고 간다면 보유기간이 길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보유직 기간이 길어지는 만큼 수익률은 더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따라서 이제 이런 어떤 하나의 심사라고 보십시오. 상장된 기업들의 심사 시기가 1월, 4월, 7월, 10일이 그런 심사 시기인데, 이때 이제 낙오되지 않고 살아남는 기업들이 연속적으로 계속 살아남는다면 당연히 그 기업의 주가는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요거를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을 조금 종합을 해서 기본적 분석을 역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이제 한번 생각을 해 보도록 합시다. 세력들은 투자자들을 이해를 시켜야 하기 때문에 기업의 실적에 주목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업의 실적과 무관하게 움직이는 회사들은 뭐 조금 특별한 경우죠. 기업의 어떤 경영권 분쟁에 의해서, 아니면 실적이 실적 개선은 되지 않았지만 정책이 어떤 변화해서 앞으로 이 기업의 실적이 상승될 것으로 기대된다는 뭐 그런 이야기라든지, 아니면 뭐 주로 이제 작전주에서 어떤 계약을 했는데 이 계약으로 인해서 앞으로 이 기업의 실적이 개선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있다, 뭐 이렇게 이제 상승하는 건데, 시가총액이 작은 종목들은 바로 이제 그런 점들을 이용해서 이제 작전을 하는 겁니다. 어떤 허위 공시로 어떤 계약을 했다고 할 수도 있는 거고, 실제 어떤 계약을 했는데 그 계약을 이용해서 주가 조작의 재료로 삼고 실제 주가 조작을 해서 이득을 남길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주로 이제 규모가 작은 종목들은 이제 그렇게 해서 작전 세력들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하여튼 작전 세력들이 그런 시가총액의 이 작은 종목에서 그렇게 장난을 시세 조정을 하기 때문에 웬만하면 주류에 편입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대형주 뭐 좀 더 중소형주까지 나아간다면 적어도 코스피 한 200 안에 드는 종목들에 한해서 세력들이 각 기업이 내놓은 실적을 보고서 실제 수급이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추적해 가면서 그렇게 매매를 하는 것이 정상적인 투자고, 적어도 주식 투자하면서 상장 폐지를 맞는다거나 이런 험한 꼴은 안 보겠죠. 따라서 일단 하여튼 기업들의 실적이 발표되는 시기에는 세력들도 그 실적에 주목할 수밖에 없다. 하여튼 그 세력들은 자기 돈이 아니고 남의 돈을 움직이기 때문에 실적이 이렇다 뭐 어떻다 실적에 대한 여러 가지 주제로 어떤 보고서를 작성해서 투자자들을 납득을 시킨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본적 분석을 역용할 때는 바로 세력들의 포트폴리오 조정을 이용해야 되는 거예요. 요게 키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세력들의 포트폴리오를 이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네 가지 경우를 제가 이제 정리를 했습니다. 사실은 여기에 주식 투자의 전부 다죠. 지금 보시는 화면이 정석적인 투자이고, 굳이 작전주 뭐 이런 게 가담을 하지 않아도 오직 실력으로만 가지고서도 얼마든지 주식 투자할 수 있다는 바로 그 핵심적인 내용이 이 박스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실적이 증가하는 경우가 있고 실적이 감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이제 이렇게 실적이 증가할 때
세력들이 매도를 한다면 바로 이제 차익 실현을 하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세력들이 실적은 굉장히 좋은데 세력들이 매도를 한다면 그냥 그 종목은 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실적이 증가하는데도 세력들이 계속 매수한다면 당연히 보유하는 사람들은 계속 보유하고 추가 매수를 고려해야 됩니다. 이제 다음 분기까지는 간다는 얘기고 이번 분기에서 이 기업은 살아남았다는 거예요. 그럼 3개월은 또 안심하고 가는 겁니다. 그런데 실적이 감소를 하는데도 세력들이 매수를 할 때가 있습니다. 바로 이때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 번 더 보여드릴까요? 기본적 분석에서 실적이 하락을 하면 모든 기본적 분석 지표는 부정적인 신호를 만든다고 제가 앞서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게 이제 세력들이 이용할 수 있는 거예요. 실제 그 기업이 하락을 하니까 하락한다는 기업 분석 보고서를 작성을 해서 발표를 합니다. 또 내놨습니다. 시장에. 그런데 이 부분을 세력들이 이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실제 그 기업의 실적 하락은 과도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나는 실적이 한 20%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실제 그 기업의 실적은 10% 밖에 증가 안 했다 해서 매도 리포트를 발생을 만들어 버리거든요. 사실 그 기업에 돈을 못 버는 건 아닌데 실제 매도 리포트가 이제 그렇게 작성이 됨으로 인해서 또 세력들이 물량을 던지게 잠시 트릭을 삼아서 던지게 되면 투자자들은 마치 이제 그 기업이 큰 악재라도 있는 것처럼 한가까지 막 물량을 던져버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세력들은 그렇게 이제 평균 단가를 낮춰 가지고 다시 물량을 확보해서 좀 더 저가에 물량을 손쉽게 확보할 수 있는 쪽으로 역이용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여튼 중요한 거는 실적이 감소하는데도 세력들이 매수하면 그냥 세력들을 따라서 매수하면 됩니다. 그런 예가 굉장히 많아요. 제가 조금 이따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런데 실적이 감소하는데 세력들이 매도한다. 이 종목은 들어가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자, 결론적으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뭡니까? 바로 요거죠. 실적과 무관하게 중요한 것이 뭐예요? 세력들이 매수한다는 겁니다. 그때 우리의 대응 방법은 보유 내지는 매수를 고려하는 겁니다. 바로 수급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기업의 실적이 어떻고 아무리 뭐라 중요해도 우리는 돈의 흐름만 정확하게 살펴보고 있으면 세력들의 속임수에 당하지 않게 되는 거죠. 자, 한번 정리 하나 해드릴게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 기본적 분석의 역용은 세력들의 배경에 대해서 먼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세력들은 아무 때나 매매하면 참 좋겠지만 돈을 받아서 투자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투자자들을 납득을 시켜야 되는데 납득을 시키는 가장 중요한 근거는 바로 실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실적을 발표하는 시기에는 세력들의 포트폴리오 변화가 있습니다. 이런 포트폴리오 변화가 있을 때 우리가 가장 중요시 봐야 되는 것은 바로 세력들의 돈의 움직임을 중요시해서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 개인 투자자들의 입장에서 살아남는 방법이에요. 세력들의 입장에서 살아남는 방법은 당연히 실적을 보고서 어떤 근거를 만들어 나가야 되는 거고, 그래야 수수료 수입이 생기잖아요. 그게 이제 세력들이 살아남는 방법이고, 우리가 사는 방법은 다릅니다. 그런데 이제 가끔 이제 뭐 거의 대부분이라고 봐야 되겠죠. 기본적 분석을 하시는 분들은 여기에서 견해 차이가 발생이 하는 거예요. 개인 투자자가 기본적 분석을 통해서 접근을 하게 되면 남의 돈을 받아서 투자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 돈과 투자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 내 돈과 투자하는 거기 때문에
또 납득시킬 만한 상대방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세력들의 입장에서는 남의 돈을 받아서 투자하기 때문에 어떤 근거를 제시해야 되지만, 그래서 이 기업이 실제 그렇게 마음에 들지 않아도 계속 들고 있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실적이 계속 괜찮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어떤 하나의 납득시킬 만한 도구로서 이제 자꾸 실적을 갖다 대는 건데, 개인 투자자들이 꼭 기관 투자자들처럼 해요. 주식 투자를. 이 기업은 실적이 괜찮기 때문에 이 기업을 매수해야 된다. 물론 기관하고 뭐 동일한 시각으로 시장을 바라보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차이점은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기관과 동일한 시각으로 바라볼 수가 있는데, 기관들은 그 주식을 사면 돈이 많기 때문에 수요를 굉장히 많이 불러일으켜서 그 주식의 가격을 실제적으로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 투자자들이 어떤 기관들과 같은 입장으로서 실적만 보고서 그 주식을 투자를 하면 마침 운이 좋아서 내가 생각한 기업에 기관들이 같이 어떤 매수가 들어왔다면 내 생각대로 상승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이 기업의 실적이 굉장히 좋아서 투자를 했는데 세력들은 그 기업 선택 안 했다 이 말이죠.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냥 기다려야죠. 뭐 다음에든 그 다음이든 언제든 세력이 들어올 때까지.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인데 기관 투자자들처럼 흉내내어서 투자하는 사람들이 같이 투자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굉장히 많습니다. 운이죠, 운. 내가 기본적 분석을 했는데 그 기업의 주식 가격이 오른다면 때마침 세력하고 같이 들어온 거고, 오르지 않는다면 세력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세력과 개인 투자자의 차이점은, 세력은 그 주식의 가격을 충분히 상승시키고도 남을 만한 돈이 있는 거고, 개인 투자자들은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수급을 중심으로 해서 시장을 바라봐야지, 슬프게 뭐 기관 투자자들 흉내 낸다고 해서 내가 수익을 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뭐 그렇게 투자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런 수급을 중심으로 해서 이때까지 한국 주식 시장에서 아무도 이야기를 안 했으니까, 뭐 결론적으로 모르니까 이제 그렇게 투자를 하시는 거겠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이제 뭐 수급을 아시잖아요. 또 기관들이 왜 그렇게 투자할 수밖에 없는지도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수급 중심으로 해서 움직이십시오. 또 제가 이렇게 뭐 당당하게 이야기해도 되는 게, 제가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해서 시장이 왜곡이 안 돼요. 제가 이야기하는 이 종목들은 대형주들이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은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해도 전부 다 동의도 하지 않을 뿐더러 매매 특성상 또 길게 매매를 못 걸어가는 경우도 많고, 아직도 급등주에 눈이 먼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아무리 제가 이렇게 들어도 그냥 시중에 나와 있는 하나의 견해로서 묻혀버립니다. 그걸 여러분들께서 이용하십시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제가 아무리 힘주고 강의를 해도 에이 저건 별것 아니야 하고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아는 사람들은 그냥 그렇게 하십시오. 또 그렇게 해도 수급을 중심으로 해서 매매를 해도 절대 대형주에서는 개인 투자자들이 뭐 들어간다 해도 시장의 왜곡이 발생되기가 어렵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 예를 통해서 한번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수급 엑스레이의 대웅제약 차트입니다. 매집 현황 차트인데, 수급 엑스레이의 이 매집 현황 차트는 정말로 멋진 차트이죠. 한눈에 주가와 세력들의 움직임을 살펴볼 수 있는, 사실 뭐 이 하나만 해도 뭐 주식 투자 그렇게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수급 엑스레이 하나만 해도 뭐 거의 뭐 지지 않는 매매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뭐 수급 엑스레이를 사용하면서 수익을 못 내는 이유는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배경 지식이 없는 거죠.
세력들이 실적을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고, 주식 투자할 때는 1월, 4월, 7월, 10월을 중요시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 세력들이 포트폴리오 변화할 때 나도 포트폴리오 변화해야 되고, 이런 배경 지식들이 좀 딸리기 때문에 이 좋은 프로그램을 이용하면서 단타하는 거예요. 단타. 시장과 안 맞게 자꾸 엇박자해서 나아가니까 돈을 못 버는 거지. 이거 보면서 세력도 돈 움직이는 것이 가만히 살펴보면 그냥 돈 벌기는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수급 엑스레이의 이 매집 현황 차트는 한마디로 뭐 돈 벌어주는 하나의 그림이죠. 마법과 같은 그런 그림입니다. 자, 그럼 실적 이야기 나왔으니까 실적 이야기 잠시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지금 현재 이 보시는 화면은 세력들이 실적 발표를 하는 거예요. 보면 2012년도 5월 달에 대웅제약에 대해서 이런 실적 리포터가 나왔습니다. 앞으로 이 기업은 약가 인하로 인해서 실적이 굉장히 좋지 않을 거라는 리포트를 각 정권사에서 이제 5월달에 생산을 했죠. 당연히 5월달에 이런 리포터가 생산이 되었기 때문에 5월달은 주가가 좋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9월달에 이제 좀 늦게 나왔네요. 또 10월달에 리포터가 나왔는데 9월달 좀 일찍 나왔네요. 아닌데 9니까 10월달 사실 좀 빨리 나왔네. 이 리포트를 보면 2012년도 그 다음 분기 리포트를 보면 이 보세요. 5월달에 실적이 안 좋을 거라고 했는데 이제 그 다음 3분기 때는 실적이 좋을 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은 이게 다 작전이죠. 이 작전이고 개인 투자자들을 역이용하는 거예요. 이렇게 역이용하면 우리가 다시 역이용하면 되는데 사람들이 그 기준을 자꾸 재료에다가 담으니까 그래요. 수급에다가 기준을 딱 잡으면 이거 전부 우리가 다 역이용하고 돈 벌 수 있는 거예요. 1월 달에 이제 넣은 걸 보면 또 한 분기를 지났죠. 또 실적이 여전히 좋을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살아남은 거예요. 또 그 다음 또 분기 5월 달에 이래 보니까 또 실적이 좋을 거라고 이야기를 했네요. 그래서 자, 대웅제약은 한 번 살아남았고 두 번 살아남았고 만약에 여기도 살아남는다면 이건 큰 상승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뭐 세력들이 매도를 한다면 뭐 크게 못 먹겠죠. 또 여기서 매도한다면 요것보다는 좀 많이 먹을 거고 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 주가 변화를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이제 기업 분석 보고서가 나올 때 요때잖아요. 이 5월때 요때쯤 아닙니까? 화면에서 잘 보이실런가 모르겠는데 요때쯤입니다. 자, 기업 분석 보고서를 그렇게 실적 발표를 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주가가 하락을 했잖아요. 이때 하락을 했죠. 물론 요 수급적인 움직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수급적인 움직임 조금 이따 살펴보고, 그리고 이제 9월달에 실적이 좋다고 이제 발표를 했잖아요. 10월달에 실적이 좋다고 발표를 하니까 당연히 이제 가격은 상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상승이 실적이 좋다고 발표했기 때문에 상승한 게 아닙니다. 조금 있다가 매집 현황 리포트 한번 봅시다. 자, 어찌됐든 하여튼 중요한 거는 이 중간 1월 달에도 실적이 좋을 거라고 발표를 했어요. 자, 그런데 자, 요거요. 우리가 키포인트로 봐야 될 게 시스템엠에서는 요날 매도 신호가 발생했죠. 뭐 카페 상승님께서도 188% 수익을 먹고 매도하셨잖아요. 자, 요 5월달 요때 실적이 좋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요 부분에 자, 실적이 좋다고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주가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요 하락은 왜 하락을 할 것 같습니까? 당연히 세력이 매도하니까 하락을 하겠죠. 그럼 사실 이때 이제 정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봅시다. 자, 실적이 안 좋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세력은 매수를 해요. 그럼 우리 이때 매수해야 되는 겁니다. 자, 요때 한번 심판의 날이 왔는데 실적이 좋다고 발표하고 세력들이 계속 보유를 매수를 더 했습니다. 그럼 당연히 우리는 보유해야 되겠죠. 이때 또 실적이 발표되었고 세력들이 계속 매수를 했어요. 또 당연히 보유를 해야 되겠죠. 이때 실적 발표가 났고 세력들을 매도를 합니다. 우리 매도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요때 사서 이때 팔았으니까 이제 수익을 이만큼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매수 한 번의 상승님이고 바로 이제 한 188% 이제 수익을 먹고 나온 겁니다. 우리가 매수 매도의 근거는 뭐였습니까? 실적이었습니까? 수급 보고 매수 매도 결정을 한 거잖아요. 이때 세력들이 매수하니까 우리가 매수한 거고, 이때 세력들이 매수하니까 그냥 들고 있었던 거고, 이때 세력들이 매수하니까 들고 있었던 거고, 이때 세력들이 매도하니까 판 거예요. 한번 봅시다. 다시 한번 볼까요? 자, 보세요. 5월달에 2012년도 5월달에 세력들이 개인 투자자들을 역용했지 않습니까? 안 좋다, 실적이 안 좋다는 이야기를 꺼냈잖아요. 이때 분명히 자기들이 샀어요. 이 더 싸게 만들어 가지고 개인 투자자들 물량 받아 가지고, 그리고 9월달에 실적 좋다고 발표하면서 이제 더 샀어요. 이제 개인 투자자들도 유인을 했죠, 이때는. 그리고 자신들은 또 추가 매수를 하고 이제 이때 판 겁니다. 그래서 이제 차트를 한번 보면, 자, 한번 봅시다. 자, 보십시오. 자, 실적이 안 좋다고 해놨고 주가를 급락시켜 놨고 자신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세력들은 물량을 샀잖아요. 이렇게 매수했지 않습니까? 우리는 뭐 이때 중요할 때라는 것을 알고 있고 세력들이 매수한 것을 이제 포착을 했으면 우리도 저때 매수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때 이제 실적이 이제 좋게 나왔어요. 물론 이 중간에도 뭐 앞서 좋게 나왔죠. 그 좋게 나왔을 때 세력들 어떻게 매수했습니까? 물량은 오히려 더 늘렸잖아요. 물량을 더 늘렸죠. 또 실적이 발표됐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계속 물량은 늘렸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제 요 부분에서 세력들의 매도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전체 세력이 매도를 했는지 뭐 그거는 모르겠지만 일단 세력들이 매도하니까 나도 매도하고 뭐 끝내고 노는 겁니다. 여기서 한 180% 넘게 먹었으면 많이 먹었지. 뭐 더 얼마 더 먹으려고 또 들고 갑니까? 조금 있음 찍어오면 일부만 팔고 일부는 나눠도 되잖아요. 그래서 뭐 세력들이 여기서 만약에 안 팔고 또 트릭 쓰고 더 매수한다면 이 주식은 더 오릅니다. 계속 더 오르게 돼 있어요. 그러면 언제 또 심판을 받게 되느냐? 4월달 뭐 지난번에 보니까 5월달에 냈으니까 적어도 5월 정도 가면 지금 5월이네. 그럼 다음 분기 가면 또 세력들이 뭐 기업 분석 보고서에 따라서 또 어떻게 뭐 계속 매수할 것인지 매도할 것인지 또 결론이 또 그때 만들어지겠죠? 그럼 그때 또 매도하면 되는 거고, 하여튼 중요한 거는 기관 투자자들이 이용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 중요한 시기에 5월달에 이렇게 안 좋은 리포트 꺼내고서 개인 투자자들의 투매를 유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들은 물량을 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물량을 매수하고 난 다음에 이제 계속 끌어가서 이렇게 해먹은 거죠. 우리가 수급만 정확하게 이해를 하면, 또 세력들이 처한 입장만 이해를 하면 얼마든지 따라가면서 먹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종목 한번 보면 LG생명과학인데 역시나 이제 요 4월 달에 실적 발표를 할 때 이 종목은 안 좋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적을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분명히 이때 이 기업 분석 보고서 보고 물량 던진 개인 투자자들 엄청나게 많을 겁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4월 달에 이제 2012년도 4월 달이면 이 부분이잖아요. 4월 말에 보십시오. 개인들이 물량 던지잖아요. 기업 분석 보고서 안 내니까 개인들 물량 던지고 세력들은 뭐 합니까? 매수했지 않습니까? 굉장히 단순한 건데 수급만 보면 얼마든지 개인 투자자들, 그러니까 세력들이 개인 투자자들을 역용하면 우리는 그걸 다시 되받아칠 수 있는 거예요. 실험에도 대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이후에 이렇게 보면 7월달 한 분기 넘어갔고 또 한 분기 넘어갔고 또 1월달에 이번에 넘어갔네요. 또 3월달에 또 넘어갈 분위기인데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의 분기를 넘어갔기 때문에
당연히 주식 가격은 일단 크게 상승을 했겠죠. 일단 뭐 그때 수급이 어떻게 변화되는가 한번 봅시다. 차트부터 한번 보고 그 5월달에 보십시오. 세력들이 팔아라고 하니까 주식 가격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력들이 그 이후로 각 분기 보고서 때마다 계속 세력들은 물량을 매수를 했습니다. 물량을 매수를 했습니다. 요 어느 세력 하나가 나갔네요. 요때 매수를 했고, 이번에 이때 좋았잖아요. 이때 좋았는데 주가 떨어졌네. 그럼 세력은 이 1분기 실적 보고 있잖아요. 정리한 겁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그 이후에 이제 이런 실적 발표 때마다 세력들은 요때 한번 세력이 나가고 또 계속 매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3월 분기를 것으로 누가 나가냐? 이 외국인 형님들이 물량을 정리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면 LG생명과학도 사실은 외국인 형님들이 매도하는 걸 보고서 매매를 끝냈어야 됩니다. 결론은 또 수급이잖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세력들이 보는 입장과 개인 투자자들이 보는 입장은 다릅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은 그냥 수급 보고 또 그 실적에서 세력들이 어떻게 대응하는가를 가만히 살펴보면 그냥 돈 봅니다. 뭐 굉장히 사람들이 많은 지표, 뭐 굉장히 복잡한 걸 요구하는데 그 필요 없어요. 그냥 수급 엑스레이 나오는 이 매집 현황이란 차트 하나만 자세히 봐도 얼마나 이래 주식으로 돈 벌기가 쉽습니까? 세력들이 실적이 안 좋다고 헛소문 낼 때 가만히 살펴보는 겁니다. 세력들이 어떻게 매매를 하는지, 또 실적이 좋다고 나올 때 세력들이 어떻게 매매하는지 살펴보고, 또 실적이 좋다고 나왔는데 세력들이 어떻게 매매하는지 살펴보면 대충 답 나오는 거잖아요. 얼마나 이 주식 투자에서 돈 벌기 쉽습니까? 이 주식의 주기는 작년 한 6월, 5월 말경부터 해서 올해 한 3월까지 요때까지 한 주기입니다. 한 주기. 그냥 이때 이제 팔고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주식 투자할 때 20일 단위로 끊어 생각하고 뭐 스윙 단위로 끊어 생각하고, 이거는 개인들의 그냥 생각이죠. 자기 생각. 그 이상 그러니까 여러분들 혹시 그 까투리 꽁이라고 하십니까? 꽁이라는 거? 새이자 새, 까투리라고 부르기도 하고 꽁이 급하면 풀숲에 머리만 탁 숨기거든요. 내가 숨었으니까 안 보일 거야. 그건 지 생각이죠. 꽁 지 생각. 그 잡히는 거 아닙니까? 궁디 보이니까. 그 개인 투자자들 난 한 달로 끊어서 매매할 거야 라고 하고, 뭐 2달로 끊어서 할 거야, 뭐 아니면 뭐 수익 매매, 단타 매매 할 거야. 그거는 자기 생각, 자기 생각. 그 시장하고 안 맞는, 이게 주기하고 안 맞는 거잖아요. 세력들은 분기 끝날 때마다 실적을 중시하고 그렇게 가는데, 적어도 세력하고 맞춰가려면 3개월 단위로서 시장을 살펴봐야 되는데 한 달 단위로 끊어놓고 나는 이렇게 할 거야 라고 하는데, 그건 순전히 자기 생각이죠. 그냥 이런 거 참 보면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자, 또 하나 더 봅시다. LG 하우시스라고 하는 이 종목인데 2012년도 7월 달에 안 좋다 그랬네요. 뭐 실적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고 예상치에 부합을 했다 하고 매도 리포트를 내었습니다. 분명히 또 저거 또 장난친 거겠죠. 이제 안 봐도 좀 답 안 나옵니까? 그냥 세력들이 저는 리포트 내면 그래 또 장난치는구나 생각하고 차라리 매도 리포트가 나는 종목을 쭉 뽑아서 세력 수급을 살펴보십시오. 그래서 세력들이 매수하면 그냥 매수 같이 하면 됩니다. 그때가 매도 리포트 나오기 때문에 공포가 그러니까 과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선량한 개인 투자자들이 그 매도 리포트에 속아서 이게 뭔 일이지? 주식의 격언에 그런 격언이 있잖아. 남이 던지면 나도 던지자. 그럼 영문도 모른 채 던지는 겁니다. 꼭 격언의 뭐 상황에 맞춰서 보면 다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들 던지면 세력들이 물량 매집할 때 저가에 싹 끌어모을 때 나도 같이 묻어서 싹 끌어모아 두세요.
그래서 매도 리포트가 나온 거 중심으로 보고 매수 리포트가 나온 거 중심으로 보고 해서 기존은 수급으로 삼으면 주식 투자 돈 벌기 쉽습니다. 크게 뭐 강조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그럼 돈 버는 건데 뭐 간단하지 않습니까? 자, 어쨌든 그 다음 분기 10월 달에 살아남았고 또 4월 달에 살아남았습니다. 자, 한번 봅시다. 실제 주식은 아까 그때 몇 월 달이었죠? 7월 달에 언제고? 요때네. 자, 7월 달에 한번 봅시다. 요 부분이네요. 요 부분에 리포트 내니까 매도 리포트 내니까 주식 가격이 하락을 했고 누군가 또 이 싸게 끌고 먹었네요. 만약에 안 했다면 사실 이 사람도 여기 이 가격에서 샀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누군가 던져줬기 때문에 요 밑에서 먹은 거잖아요. 죄수 이때 기업 실적이 안 좋았습니다. 그런데 뭐 이때 막 이렇게 살아남아 있네요. 만약에 지금 계속 주가가 상승하고 있는데 세력들이 물량을 던지면 던져야 될 것이고 저점 대비해서 굉장히 많이 높아졌지만 세력들이 안 던지면 그냥 3개월 더 들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수급 엑스레이를 통해서 잠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때 이제 물량을 이때 외국인들이 장난쳤군요. 외국인들이 자, 물량을 던졌습니다. 자, 세력들은 안 쏟고 일종의 손바뀜이 일어났네요. 자, 그래서 이제 계속 이제 세력들이 물량을 매집했고 외국인들은 다시 또 물량을 매집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뭐 이 종목 실적 발표가 되었는데 특별히 세력들이 매도하는 분위기가 아니네요. 당연히 이 종목은 다음 분기까지 좀 더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기본적 분석 이역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잠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자, 기본적 분석 전체를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기본적 분석에서 우리가 항상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회사 현금 흐름을 중심으로 해서 경영자가 앞으로 이 회사를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이끌어 나가려고 하는지를 항상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최고 경영자가 원하는 대로 그 회사는 움직이게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기관 투자자들은 자기 돈이 아니고 남의 돈을 받아서 투자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투자자들에게 어떤 자기 투자에 대한 부분을 납득을 시켜야 된다. 그래서 기업의 실적을 중요시 여긴다. 그래서 이제 실적이 발표되는 1월, 4월, 7월, 10월은 여러분들께서도 포트폴리오를 교체를 생각해 보는 게 순리에 맞는 주식 투자 방법이다. 그런데 이제 간혹 기본적 분석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기관처럼 흉내내 가지고 어떤 기본적 지표를 보고서 같이 투자한다고 매수를 하게 되면 그건 이치에 맞지 않는 거다. 그 이유가 기관 투자자들은 자기들이 주식을 매수했을 때 가격을 충분히 상승시킬 만한 돈이 있는 사람들인데 개인 투자자는 그만한 돈이 없다. 따라서 이제 내가 기업이 좋다고 해서 매수했을 때 다행스럽게도 기관들이 들어오면 그 주식 가격은 상승하는 거고 기관들이 안 들어오면 나는 시간 낭비하게 되는 거다. 따라서 이제 결론적으로 실적이 발표되는 시기에 세력들이 어떻게 매수하고 매도하는지를 잘 살펴본다면 뭐 여러분들께서도 충분히 재미있는 주식 투자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화면을 뭐 특별하게 많이 볼 필요도 없고 그냥 이 수급 엑스레이에 나오는 이 매집 현황 이거 있잖아요. 이런 차트 하나만 보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각각 실적이 이렇게 발표되는 시기에 세력들이 어떻게 움직이는 거를 가만히 살펴보고서 같이 이렇게 분할로 들어가고 위험 관리하면서 주식 투자하면 얼마나 주식 투자가 재밌겠어요. 또 그리고 뭐 제가 이렇게 주식 투자 뭐 중요히 하여튼 중요한 건 수급이겠죠. 그래서 뭐 수급 분석 이렇게 강의를 하고 한다고 해도 개인 투자자들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뭐
해봤어야 알죠. 이렇게 이야기해도 이게 진짜 중요한 건지 안 중요한 건지 모르니까 모르는 건데, 주식 관련 전문가들이라든지 기관 투자자들은 지금 제가 하는 강의가 얼마나 알짜배기 강의인지, 사실은 이런 강의를 왜 해야 되지? 저 사람이 좀 머리가 이상한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사실 제가 하는 강의는 굉장히 알짜배기 강의고 중요한 강의입니다. 뭐 굳이 마찬 강조하기도 입이 아픈데, 여러분들 뭐 알아서 생각을 하시고, 하여튼 앞으로 제가 생각을 할 때, 우리가 1997년도 IMF 같은 그런 시장이 빠졌던, 또 그리고 2008년도 미국 금융위기와 같이, 또 아니면 2011년도 미국의 유럽의 재정위기와 같이 시장이 크게 하락을 했던 시기는 좀처럼 오기 힘듭니다. 그런 하락이 있었다면 이제 앞으로 상승도 있겠죠. 그래서 이번에 주식 가격이 상승을 할 때 여러분들께서도 수급 분석 잘 활용을 하셔서 많이 먹고 또 부자 되시기를 바라고, 또 여러분들께서 주식 투자 실패 안 해야, 여러분들이 자꾸 주식시장에 돈을 잃으면 외국인들이 가져가요. 기관들한테 잃는다 해도 또 기관들이 외국인들한테 또 져요. 결과적으로 이 자꾸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 실패하면 외국에게 외국 쪽으로 돈이 유출이 되는 거잖아요. 또 여러분들께서 자꾸 주식 투자를 잃게 되면 여러분들께서 어떤 기반을 자꾸 잡고 이래 나이가 들어갈수록 안정적인 생활로 나아가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이래 젊었을 때 자꾸 주식 투자로 돈을 잃게 되면 나이 들어서 어떤 노후를 보장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정부에서 책임을 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앞으로 가면 갈수록 인구 구조가 점점 불리하게 되어 있어요. 세금이 굉장히 많아지고 불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국가적인 문제가 된다고,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사는 게 우리나라가 잘 사는 거예요. 제가 지금 자꾸 이렇게 떠드는 것도, 자꾸 왜 우리가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돈을 잃어야 됩니까? 또 그리고 앞으로 우리 국가가 우리 그 노후를 보장을 못 해준다니까는요. 그렇게 자꾸 국가에서 우리가 보장을 받아야 된다면 여러분들 자녀에게 짐을 지어야 되는 거예요. 자꾸 세금을 많이 부담을 해서. 그럼 세금 불어봤자 세금 많이 내는데 여러분들 자녀는 뭐 일할 맛 나겠습니까? 그 우리나라가 앞으로 이상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조금 현명하게 생각을 하십시오. 제가 이렇게 뭐 강의를 하는 것도 좀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진심이거든요. 진심으로 참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리는데도 이것을 이상하게 받아들이고, 또 주식 전문가들은 이런 것들 빼가지고 수급 분석 이용해서 자기 돈벌이 하고 있다니까는요. 이게 얼마나 세상에 안타까운 일입니까? 제가 개인 투자자들을 위해서 이런 강의를 하는데, 중적 돈은 누가 버느냐? 걔들이 벌어요. 그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 걔들 벤치마킹을 걔들이 번다니까는요. 제가 이렇게 하는 게 참 뭐 얼마나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좀 믿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도 양심 있는 기관 투자자들이 있고, 그래도 이런 제가 강의하는 것들이 기반이 되어서 좀 실력이 향상이 되면 우리도 해외에 나가서 돈 좀 벌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희망도 있고, 그래도 개인 투자자들 중에서 좀 살아남아서 경제적으로 좀 안정이 되면 앞으로 뭐 국가의 부담도 좀 줄이게 되는 거고, 또 개인 투자자들이 국부 유출을 좀 안 하니까 또 나라 살림에도 좀 보탬이 되고, 무엇보다 뭐 여러분들이 인생이 좀 행복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좀 행복하게 같이 살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뭐 카페 오셔서 좀 불평불만이 뭐 운영상 어떤 게 뭐 여러 가지 좀 있더라도 좀 이해를 해 가시면서 그렇게 좀 같이 좀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꾸 하도 요즘 제가 하는 수급 분석을 역이용을 하고, 또 카페에도 하도 도둑놈들이 많이 와서 제가 좀 힘이 없어요. 오늘 전반적인 강의가 별로 힘이 안 납니다. 안 나는데 하여튼 일단 기본적 분석 역이용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 짓고, 다음 시간부터는 204쪽에 있는 실전 투자를 위한 수급 분석 4단계라고 해서 실제 실전에서 수급 분석을 적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입니다.